Dubro Suspicion Files. 한국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기괴했던 범죄 사건 중 하나죠. 순수함을 뜻하는 이 백이라는 이름 뒤에 어떻게 그토록 끔찍한 핏빛 지옥이 숨겨져 있었는지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실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숫자는요, 어디까지나 공식적으로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을 거라고 추정되고 있어요. 배경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바로 일제강점기였습니다. 나라를 잃은 절망감, 그리고 지독한 가난이 사람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갉아먹던 바로 그런 암울한 시대였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순결을 상징하는 백이라는 이름으로 수백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이런 끔찍한 광기가 펼쳐질 수 있었을까요? 자, 그 뿌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그 뒤틀린 시작부터 알아야 합니다. 모든 건 백백교의 전신, 바로 백도교라는 곳에서 시작됐어요. 창시자가 누구냐면 전정훈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주 교묘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을 이끌었던 녹두장군 전봉준, 다들 아시죠? 바로 그 전봉준의 조카라고 자기로 소개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은 겁니다. 물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그가 내세운 수법은 아주 전형적인 거였어요. 바로 종말론이죠. 곧 세상이 망한다. 하지만 나를 따르면 살 수 있다. 당시 아무런 희망도 없던 식민지 백성들한테 이 예언은요, 공포 그 자체이면서도 동시에 절망에서 벗어날 유일한 동화줄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데 교주 전정훈이 죽고 나니까 그 세 아들 사이에서 아주 추악한 권력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결국 교단은 세 개로 쪼개지는데요. 이 중에서 둘째 아들 전용해가 세운 백백교가 가장 극단적이고 또 가장 폭력적인 집단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교주, 전용해는 대체 어떻게 신도들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또 살인까지 저지르는 시스템을 만들었을까요? 전용해가 신도들에게 요구한 건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가진 재산을 모두 바칠 것. 그리고 둘째, 젊고 예쁜 딸을 바칠 것. 그 대가로 뭘 약속했냐고요? 곧 열릴 자신들의 세상에서 아주 높은 관직을 주겠다고 했죠. 만약에 교주의 말을 거역한다. 아니면 교단의 비밀을 외두에 알리려고 한다. 그럼 가차 없었습니다. 바로 이 부엉이 부대라고 불리는 살인 전담 조직이 처리했거든요. 이들은 교주의 명령 한마디에 사람 목숨을 정말 파리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이 살인 방식이요, 정말 소름 끼치도록 교활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일단 특별 기도를 해주겠다고 꼬드겨서 안심시킨 다음에 기도 중에 눈을 뜨면 신의 노여움을 산다면서 눈을 감게 만들어요. 그리고 가장 무방비한 그 순간 등 뒤에서 덮쳤던 거죠. 이 표를 보시면 당시 살인의 규모가 얼마나 엄청났는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경찰 조사에서 핵심 간부들이 자백한 살인 건수만 합쳐도 수백 건이 넘었어요. 심지어 이들은 마치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이 자기 손으로 몇 명을 죽였는지 자랑처럼 털어놓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철옹성 같았던 범죄 제국이 놀랍게도 경찰이 아니라 모든 것을 빼앗긴 단 한 사람의 불타는 복수심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유골룡이라는 청년이었어요. 아버지가 백백교에 빠지면서 집안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고 급기야 사랑하는 여동생까지 교주에게 첩으로 바쳐지게 됩니다. 모든 걸 잃은 거는 모든 걸 건 복수를 결심하죠. 1937년 2월 16일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습니다. 유공룡은 남은 재산을 더 바치는 척하면서 교주 전용해를 꿰어내는데 성공하죠. 그리고 약속 장소에 나타난 전용해를 향해 미리 준비한 몽둥이를 들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동생을 돌려내라! 정말 치열하게 싸웠지만 교주 일당을 놓치고 맙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피투성이인 채로 그대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한 청년의 절박한 외침이 마침내 거대한 수사의 뇌관을 터뜨린 순간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이 사건은 교단이 무너졌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기이하고 섬뜩한 뒷이야기가 남아 있었거든요.
도망쳤던 교주 전용해는 결국 시신으로 발견되는데요. 여기서 정말 귀괴한 일이 벌어집니다. 일제경찰이 그의 시신에서 머리를 잘라내서 포르말린 용액에 담가 무려 74년 동안이나 보관했던 겁니다. 아니, 대체 왜 그랬을까요? 당시 유행하던 범죄인류학이라는 사이비 과학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범죄자는 따로 정해진 얼굴형이나 두개골 모양이 있다는 황당한 이론이에요. 일제는 전용해의 머리를 조선인 범죄형의 표본으로 삼아서 조선인들은 원래 이렇게 미개하고 범죄 성향이 강하다는 식의 식민통치 이데올로기를 퍼뜨려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과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선전도구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이 머리가 참 기구한 여정을 겪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수십 년간 보관되다가 이건 너무 반인륜적이라는 비판이 계속되면서 2011년에야 마침내 화장되었죠. 범죄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지만 그 끔찍한 상징물은 우리 곁에 아주 오랫동안 물리적으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백백효의 수법을 보면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오늘날의 사이비 종교랑 판박입니다. 종말론으로 공포심을 조장해서 재산을 빼앗고 교주를 신처럼 여기게 해서 절대적으로 복종하게 만들고 또 여성 신도들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방식까지 JMS 같은 현대 사이비 종교의 원형을 보는 것 같죠. 결국 백백교 사건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시대가 이렇게나 바뀌었는데도 왜 사람들은 여전히 거짓된 구원의 약속에 현혹되는 걸까요? 그리고 그 끝은 왜 언제나 이토록 비극적인 지옥으로 끝나게 되는 걸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모두의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